안녕하세요, 호담입니다. 북클럽 호스트 백서, 오늘은 6번째 에피소드입니다. 6번째는요, 이것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까진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나름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북클럽은 연애의 자유입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받았던 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와 함께 북클럽을 하는 멤버의 친구분이 또 하는 북클럽이 있대요.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여자들한테 XX 끼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렇게 어떻게든 사적으로 더 만나보려고 자꾸 찝적대는 사람이 있다. 연불보다 제밥이구나. 토론 분위기를 흐린다.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꽤 많이 해요. 북클럽을 좀 사교의 장 또는 연애의 장으로 생각하고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앞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시기마다 또 목적마다 북클럽은 다양한 성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멤버들과 호스트 초기 멤버들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 이걸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끼리 의견을 나눠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독서 기반 커뮤니티냐 아니면 커뮤니티 기반 독서냐. 독서 기반 커뮤니티면은요 어떤 관계성이나 인맥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도구로 책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확고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린 그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독서 모임이다 하면은 독서를 하되 여럿이서 함께 책을 읽고 나누는 게 필요하니까 여럿이 하는 거다 라면은 그쪽에 좀 무게를 실어야겠죠. 독서 쪽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연령이나 각자의 매너에 따라 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왜냐면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허세랑은 좀 다르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나를 더 채찍질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저 같아도 만약에 독서 모임에 내가 호감을 느끼는 굉장히 지적인 남성이 있어. 그러면 전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없었네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떤 멤버가 너무 매력 있어서 너무 노력하고 싶고 이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거는 내가 인생이 그랬던 거고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좋지 나쁠 거 있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불보다 제밥이 우선이면 그 책을 막 재밌게 읽고 싶었던 사람은 이건 매력도 없어. 책도 별로야. 이러면은 짜증나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책도 잘 읽고 그러면은 어떤 멋도 있어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또 공부하는 동물이라 또 지적인 것에 매력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독서 모임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실려있기보단 난 연애에 관심이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이성을 사랑하든 동성을 사랑하든 아니면 내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냥 친구로서 누군가에게 호감이 많아서 관계를 많이 맺고 싶든 그런 욕망이 있다면 정말 책을 우리 호담서원이라는 이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읽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뭐가 생긴다. 가만히 있어도 뭔가 자꾸 책 얘기 더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나의 매력 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해요. 이게 뭐가 이렇게 우선이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은 연애 독서 모임도 많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십시오.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삽시다. 근데 제가 이제 호담소원 유튜브를 할 때 독서 모임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고 고민이 많고 이런 사람에게 저 사람도 저런 고민했구나.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정도의 느낌만 줘도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이런 모임들을 계속 해나갈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누군가의 연애나 누군가의 학구열이 너무 거슬린다면
그게 거슬리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게 선을 넘은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처리할까를 멤버들과 상의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 뻔한 얘기들이 가장 정답입니다. 다른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연애 얘기는 그 정도로 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북클럽 멤버 관리, 또 북클럽 분위기 관리라는 차원에서 질문 하나를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페이스북 친구분한테서 받은 질문인데요. 호담님, 현재 호스트 포함 6명의 구성원으로 북클럽을 하고 있어요. 추가 신청으로 8분이 더 늘어나게 된 상황에 고민이 있던 차라 여기 문의를 드립니다. 14명이란 숫자는 책의 감상을 두루 모두 듣고 깊이 있게 나누는 게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요. 호담님은 몇 명 정도의 토론 구성원이 운영 시 원활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고민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멤버들의 토론하는 능력이나 기술이 얼마나 숙련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6명 정도가 사실은 아주 깊이 얘기 나누기에 가장 적당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학술 발표 또는 어떤 스터디 딱 그런 게 아니라 이 토론을 나누고 서로의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내 삶의 어떤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8명만 넘어가도 약간 이렇게 편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이걸 방청객이라고 하는데 방청객들이 생겨나요. 방청객이 생겨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심히 한 사람이 계속 말하면서 기가 빨리고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점점 화가 납니다. 이제 화가 나면은 가기 싫어져요. 그리고 지금 물어보신 문의한 내용을 보면요. 원래 6명이었는데 한 2명, 3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8명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인원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한 명씩만 커버를 하면서 도와준다 생각하고 도전을 해보려고 해도 2명이 남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제가 방청객 효과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같은 사람이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생활하기도 한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들은 어디를 갈 때요. 나는 처음 가는 거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북클럽에서 이제 오픈클럽이라고 이제 매달 새로운 사람들이 신청해서 한 번 토론하고 흩어지고 또 그 다음 달에 또 신청하고 이런 북클럽 형태가 있는데 이건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멤버는 정해져 있어요. 고정 멤버로 토론을 하는 그룹은 따로 정해져 있고 누구든지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사람 참여하게 하겠다. 아예 오픈클럽이라고 못을 박아서 여긴 아무나 온다. 여기는 처음 오는 사람들이다. 다 이런 전제로 해요. 그래서 나만 처음이라서 난 좀 봐주세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여러 번 공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나는 처음이니까 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곳에 갈 때는 내가 처음이어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지 나 가서 이런 말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환영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새 멤버들이 이렇게 온다 했을 때 새 멤버들이 한두 명이야. 그러면 원래 그 자리 잡혀 있던 문화를 이렇게 흡수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금방 적응해서 처음이니까 라는 그 자기에게 주는 나는 이게 핸디캡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금방 없어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나는 처음이잖아요 하면서 계속 나는 좀 덜 말해도 되고 나는 조금 뭘 좀 못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혹시라도 그게 한꺼번에 몰려오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6명의 고정 멤버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북클럽인데 그 새로 오신다는 분들이 어쩌면 여기가 잘 돌아간대 저기 되게 좋대라는 그 인상 때문에 내가 거기 끼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 심리로 신청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명씩 들어올 때와 8명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분기별로 나눠서 신청을 받든가 아니면 일단 받은 다음에 그 받기 전에 제가 앞에서 말했던 몇 가지 그 조건들 있죠. 이런 조건들이 있다. 이것들을 충족하면은 우리가 같은 멤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수습 규정 같은 게 있으면 그때 더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8명도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토론할 때 방청객 효과가 나타나면요.
늘 말하던 사람은 정말 열심히 말하고 그게 보이는 사람은 토론이 잘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질문들 던지기도 하고 뭐 누구의 말을 다시 받아주기도 하고 다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저는 늘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노고를 알아요. 그리고 호스트인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력하다가 지치거든요. 근데 방청객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여기 되게 좋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 말하거나 토론에 기여를 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좀 여기 깨니까 여기 오고 나서 막 이점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북클럽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만이 있거나 뭐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다 일일이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솔직히 말해주면 좋지만 또 열심히 하는 호스트에게 이게 좀 안 좋다 좋다 말하는 걸 미안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유를 대면서 미안하거나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조용히 빠지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멤버들, 호스트 입장에서는 더 이야기를 깊이 나누고 그랬던 멤버들이 빠지고 뭔가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이 남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 멤버를 조금씩 불리는 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4명이라면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6분이 같이 하고 계셨다면은 한 8명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고 꼭 어떤 멤버끼리만 또 고정돼서 한다고 좋은 토론인 건 아니니까 이 북클럽이 성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셀 나눔을 하면 어떨까 이 생각도 들고요. 또 저한테 이제 몇 명이었을 때가 좋았냐 했는데 호스트 역량에 따라서는 사실은 뭐 저처럼 강사 또는 그룹 활동 이런 뭐 강의 이런 게 아주 익숙하면은 그 14명 정도를 중간중간에 3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토론을 시켰다 합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북클럽은 6명 정도씩 해서 그냥 잘 굴러가고 이게 저는 호담선이라는 북클럽 안에 제가 호스트로 있고 여러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즌마다 막 섞여요.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따로 모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 그룹 내에 운영하는 것은 6명 지금은 제가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딱 4명씩 하고 있는데 평소대로라면은 6에서 8이 좋고 저는 6명이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주제들은 뭐 그렇게 엄청 심각하고 심오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북클럽을 운영하다 보면은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연애 문제를 다뤄봤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멤버를 맞을 때 어느 정도가 좋은가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호스트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핵심 멤버들과 의논을 나누면서 좀 이렇게 보통보다 조금 단단한 규율이 있었을 때 오히려 서로가 결정하기 편하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운영의 미에 살려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시리즈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북클럽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체성을 이어나가고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엑기스를 모아서 결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도 기대하고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